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정태호님 이야기하셨던 생경 체납자에 대한 이 사회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의 연장돼서 거의 중복되지만 약간 다루는 지점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 중에서 앞서서 2024년 누계 체납액이 101조 정도 되는데 132만 명. 근데 그 중에서 명단 공개된 사람들은 2억 이상의 그 채무자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약 80% 이상이 소멸시효로 해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실제 아까 회수되는 비율을 보니까 5% 1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액 체납자가 아니라 전체 체납자부터 달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와 비교되면 실제 그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되는 비율이 한 10에서 15% 정도인데 최근에 이 사회가 좀 힘들어지면서 개인 회생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 사건 수에서 이게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려면 변제 계획이 승인이 돼야 되는데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서 3년 안에 변제하는 비율을 보니까 서울 같으면 34,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방은 40에 45까지 된다고 합니다. 회수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국세가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 조세 채권이 특별하게 일반 채권과 다르게 취급되면서 개인의 회생 절차가 제대로 못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법무사님을 좀 모셨습니다. 법무사님 우선 변제도 때문에 그 개인 회생제도 그러니까 이용 못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상담 경험하는 걸 봐서는 자영업자 10분 중에 한 분, 적어도 한 분 이상 2분 이 정도는 이것 때문에 개인 회생이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세 채권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서 전액 변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일반 채권과 비교된다는 것이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면 1억 원의 채무, 조세 채무, 일반 채무 6천, 4천만 원 되고 월 소득 300만 원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급 상황에 처한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줄 알았는데 의사는 산소 호흡기를 떼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위기에 처하면 국가 제도, 국가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당연히 법원에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제도에 손을 뻗게 되죠. 저희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 제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 이상 잘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제도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버는 소득에서 최저한의 생계비를 빼고 남는 모든 돈을 3년 동안 법원에 성실하게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사례에서 1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는 3년 동안 총 2,340만 원. 이분은 2인 가구로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한 달에 65만 원을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회생을 통과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 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 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채권보다 먼저 다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를. 세무서에 돈이 다 변제가 끝나야 그 다음에서야 은행, 카드사, 일반 개인들한테 빌렸던 돈, 거래처 못 준 돈을 갚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채무자에 비해서 조세 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는 변제 금액이 월등하게 커지게 됩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보통 3년 안에 이걸 못 갚게 되니까 소득으로 5년까지 기간을 늘려라. 그리고 생계비도 최소 생계비인데 정말 작은 생계비인데 그것도 30% 이상 줄여라. 이런 보정 공고를 내고 있고 심지어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 채무의 2배까지 변제해라. 이렇게 보정 공고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회생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 의원님 보여주신 데이터에서 개인회생을 완주하는 비율이 되게 낮았잖아요. 60% 조금 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제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이제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데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파산으로 가나요? 중간에 이제 인가 결정을 어렵게 받아도 돈을 못 내면 폐지되시고요.
그 애초부터 상담을 받았는데 이게 조세 채권 때문에 변제금이 너무 커져서 사실상 개인회생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재기할 의지가 꺾이죠. 그래서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개인 파산 제도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많은 나라들 입법례를 찾아봤는데요. 영국에서 시작된 개인 파산 제도죠. 이게 유럽 국가 쪽은 대부분이 조세채권 우선 면책 규정이 우선 변제 규정은 없고요. 면책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약간 절충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조세채권도 다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만 조세채권에 대해서 특별히 우선 변제 조항을 두고 있고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예. 예,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 조세채권 우선 변제 제도를 좀 개선하자는 취지가 이 어려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이제 지원해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조세채권 면책이 이게 또 조세 회피 목적의 어떤 악의적인 회생 신청, 그다음에 이 국가 재정의 악영향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까지 좀 고려해서 이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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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한마디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 보여주신 자료에서 제가 보고 좀 놀랐고요. 지금 아까 그 자료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인지 그 대상자는 파악이 안 됐지만 80% 넘게 소멸시효로 조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보이더라고요. 개인회생 평균 변제율이 34.2%입니다. 작년 서울회생법원. 전국법원 통계로 보면 40%가 훨씬 넘어갈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음지에 숨어서 소멸시효 완성만 기다리면서 버티는 국민들을 양산하기보다 차라리 개인회생 제도로 유인을 해서 34%라도 국세를 징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면을 고려하셔서 채무자생법을 개정을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